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7차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건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사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났다.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과거예요. 과거. 얘가 과거인 상황이에요.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건 B가 일어날 것인지, 사건 B가 어떤 확률로 일어날 것인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건 B가 어떤 확률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무엇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B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B의 확률이요. B의 확률. 근데 뭐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에 대해서 묻는 확률이에요. B에 대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A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발생한 과거예요. 이미 발생한 그 백그라운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B가 일어날 것인지 묻는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A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확률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B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면은 요 부분하고 이 확률과 자 앞에 있는 우리가 PB라고 하는 확률은 뭐예요? 그렇죠.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앞에 있는 PB바 A도 조건부 확률도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자 PB 요것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건 B의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PB는 무엇을 묻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분에 뭘 묻는 거예요? 이거분에 요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PB예요. PB. 그런데 PB바 A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요거예요. 요거. 색깔을 달리 해줄까요? 다 지우고 새로 해줄게요. 뭐냐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일어난 상황에서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A가 일어난 상황에서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S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A가 일어난 상황에서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P, B, 바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 A가 일어난 상황에서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NS가 아니고 NA로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A가 일어난 이 상황 안에서 뭐를 묻는 거야? B가 일어났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B 전체가 아니고 이 A의 영역이 전체 영역이고 이 영역 안에서 B가 일어났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A 교집합 B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가 B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B 안에 있는 B와 A의 공통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부분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안에 있는 B만 물어보니까 A 안에 있는 B만 봐야 되니까 B 교집합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취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NS를 나눠준다면 분자 분모에다가 NS를 나눠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NS분의 NA 하니까 A의 확률 PA가 되겠죠.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NS분의 NA 교 B가 되니까 P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백그라운드 뭐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난 상황에서란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분모는 이제 PA 또는 NA, 여기다 NA도 써줄게요. N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가 전체 영역이, 얘가 이제 전체 영역이에요. A가 전체예요.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체 집합. 이 안에서 뭘 물어보고 있으니까 B가 일어나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A 안에 있는 B 영역, 그러니까 그게 바로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 또는 우리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거 다 같은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뭐 밑에 있는 거 보면 얘는 뭐예요? P, A, 바, B라고 하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B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B가 전체 공간이 되겠죠. 거기서 뭘 묻는 거야? A가 일어나니? 를 물어보니까 A 교 B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PB와 PB바 A와 PA교 B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먼저 PB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NS분의 NB 이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공부했죠. PB 바 A 하면 A가 일어난 상황에서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전체 경우의 수가 NS가 아니고 NA로 쪼그라든다. 그리고 A가 전체 영역에서 B 부분은 A 교 B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A 교 B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A 교 B가 주인공이니까 전체 NS분의 뭐예요? A 교 B의 영역,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치면 P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S를 전체 공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A 집합, 여기 B 집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 NS, 여기 NS분의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파란 영역분의 빨간 영역이 바로 B의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B바 A 같은 경우는, 자, 전체 경우의 수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바 A가 일어난 상황에서 백그라운드 확률, 그러면 전체 공간은 A가 전체 공간이 되고, 이 안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 B가 일어나니?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파란 영역 안에서 있는 B니까 요 부분이 되죠. 얘가 A 교 B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란 영역분의 빨간 영역,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벤 다이어그램 영역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A 교 B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영역은 당연히 NS가 되겠죠. 이거 분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는 뭐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텐데요. 여러분들 이놈은 만약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이 순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A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어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한다잖아요. 그 다음 B가 발생한다.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이것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B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B는 뭐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교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 배울 거지만. 그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뭐예요? PA라고 하는 것은 자 S. 얘도 S라고 해서 나타냈을 때 교집합으로 보면 자 A, B, A, B라고 보면 PA라고 하는 것은 요거 분의 뭐예요?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 B 바 A는 뭐예요? 요거 분의 뭐예요? A 교비니까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파란 거 분의 잘 봐. 이 파란 거 분의 연두색 곱하기 연두색 분의 빨간색이니까 이 연두색은 약분되어서 없어지겠습니까? 이 연두색은 약분되어서 없어지고 이게 소거 되겠죠. 소거 되고 뭐가 되겠어요? 파란 거 분의 이 파란 영역 분의 빨간 영역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 이 교집합의 영역이 교집합의 이 곱사건의 확률과 동일한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뭐 여기까지 한번 다뤄봤어요.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얘들아. 조건부 확률 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짝수의 눈이 나온 것을 사건 A, 소수의 눈이 나온 것을 사건 B라고 하자. 그럼 사건 A는 2, 4, 6이 되겠고 소수의 눈이 나온 것은 2, 3, 5가 되겠죠. 근데 묻는 것은 뭐예요? 소수가 나오겠냐 묻는 거지. 근데 뭐가 나왔을 때?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NA분의 NA 교B 하면 되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의 원소를 알아야 되겠네요. 교집합은 얼마가 됩니까? 2 밖에 없네요. 그러면 NA는 얼마고? 3이고 NA 교B는 1이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나가서 자, 조건부 확률의 계산을 한번 이 두 문제만 풀고 좀 쉬어가도록 하죠. 조건부 확률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우리가 NA분의 NA 교B라고 할 수 있고 N 대신에 분자 분모에다 NS로 나눠주면 결국에 분모는 PA분의 PA 교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굳이 써보자면 A 합집합 교집합 B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 맞죠? 자, 그래서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1 빼기 P A 합 B라고 쓸 수 있죠? 여사건의 확률 그게 바로 10분의 3이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A 합 B의 확률은 합사건의 확률이 10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집합의 확률은 우리가 뭐 구하는 게 어렵진 않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원래 PA 합 B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B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죠? 더셈 법칙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보면은 그럼 여기 뭐예요? 얘가 10분의 7이고 얘가 뭐예요? 2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2고 얘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샤샥 넘기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계산해 보세요. 다 10으로 통분하면 2분의 1은 10분의 5 더하기 5분의 2는 10분의 4 그 다음 빼기 10분의 7이 넘어온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A 교B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0분의 2가 되나요?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얘가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PA는 2분의 1 그래서 답은
5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은 여기다 풀어볼게요. 그러면 P, 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P, B의 여집합 분의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보면 1 빼기 분자는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A 합 B 이렇게 되고 밑에도 1 빼기 PB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나와 있네요. 0.7 얘는 구해야 되네요. PB를 구해야 되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합사건의 확률 덧셈 법칙인가요? 이렇게 쓰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B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요 놈이 모르는 X고 얘가 0.5 그 다음에 얘가 0.3 얘가 0.7이고 샤샤샤샥 다 하면은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0.5가 되겠네요. 0.5 X가 0.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는 0.5 분자는 0.3인가요? 그래서 0.6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자, 좀 더 덜 지저분한 게 바로 27번과 같은 유형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 학생 50명에 대한 영화의 관람 여부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영화.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일 확률. 자, 영화를 보는 것을 사건 A, 여학생을 뽑는 것을 사건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것은 뭐예요?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백그라운드가 여학생이죠. 즉 바비 이렇게 된 거죠.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하였을 확률, 영화를 관람하였을 확률, A가 발생할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NB분의 N의 A 교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영화라고 했어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A집합이라고 했어요. A집합. 그 다음에 여학생 집합 이게 바로 B집합이에요. B집합. 그러면 여학생은 총 인원수가 NB는 얼마가 되겠어요? 30명인 거 맞죠? 30명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A 교 B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몇 명? 18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6, 38, 6, 5, 30 하니까 답은 5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들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의 확률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곱셈 정리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